14일 월요일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안소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기원에 대해 중국을 다시 한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언론 초청 행사인 포인터 이벤트에서 인류를 위험에 몰아넣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연 발생했다고는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파우치 박사는 지난해 팬데믹 초기에만 해도 바이러스 연구소 배양설을 일축하며 자연 발생설을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우한 연구소에서 배양된 바이러스 유출설을 일축하면서도 세계 전문가들에 의한 조사를 완강히 거부하며 받아들이지 않아 코로나19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바이러스라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사는 코로나 예방접종을 받으면 추첨으로 1년간 무료로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You Shot to Fly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번 경품 행사에는 마일리지 플러스 프로그램의 이용자들이 6월 22일까지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에 예방접종 기록을 업로드할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이후 항공사는 7월 1일 본인과 동반자가 1년간 클래스에 관계없이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게 하는 회원 5명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코로나 예방접종 기록을 디지털 플랫폼으로 직접 업로드함으로써 소속 기간을 줄일 수 있게 한 유일한 항공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무부 발표에 따르면 6월 취업 이민의 모든 순위의 승인일과 접수일이 커런트 현재로 오픈됐다고 알렸습니다. 이로써 취업 이민 수속자들을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이민 청원서가 승인되면 영주권 신청서와 워크퍼밋 신청서, 사전 여행 허가서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게 됩니다. 가족 이민의 경우 소폭 진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년 미혼 자녀들 대상인 가족 이민 1순위는 접수일 2016년 3월 1일로 5개월 나아갔으며 미성년 자녀 대상의 2순위는 현재 오픈 상태입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의 4순위 승인일은 2006년 12월로 한 달 진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들의 전기차 사용을 강제할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는 지난 20일 투표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으며 2023년부터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들은 전기차 사용 1단계에 들어가야 하며 2030년까지 캘리포니아에서는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들이 전기차 사용 비율이 90%를 넘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있어 미국에서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게빈 뉴섬 주지사는 행정명령을 발표하여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의 판매를 2035년부터 완전히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는 차량 공유업체의 전기차화는 카풀 정책과 더불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차량 공유업체들은 기간이 너무 짧아 무리한 요구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전기차의 가격이 높아서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차량 공유업체를 통해 일을 하기 때문에 아무런 지원 없이 전기차로의 전환 요구는 비현실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아프리카 콩고 공화국 동부의 니라공고 화산이 폭발해 15명이 숨졌다고 관리들은 밝혔습니다. 비롱가 국립공원에 위치한 니라공고 화산이 20년 만에 폭발해 용암이 흘러내려 수백 채의 가옥이 용암에 덮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용암은 여러 보건센터와 초등학교 수도관, 전력 라인을 파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산 폭발로 인해 일요일까지 최소 2만 5천 명이 대피했으며 150명 이상의 어린이가 가족과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르완다 비상관리부는 약 8천 명의 콩고 사람들이 화산 분화 후 피난처를 찾기 위해 국경을 넘어 르완다로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활화산 중 하나이며 가장 큰 용암호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니라공고산은 2002년 마지막으로 폭발해 수백 명이 사망하고 10만 명을 이주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최근 코로나 백신 접종자 중 젊은 층에서 드물게 발생한 심장 이상 문제를 조사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보건당국의 관리들은 CDC가 10대를 포함한 청년층 성인 수십 명이 백신을 맞은 뒤 심장 근육에 염증을 보였다는 보고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CDC는 이 검토는 이제 시작 단계이며 백신이 심근염을 초래한다는 결론은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이 심근염 증상은 화이자와 모더나의 mRNA 계열의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뒤 4일 뒤에 나타났으며 여성보다 남성에 더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뉴욕의 감염병 전문가인 젤린 군더 박사는 백신 접종자의 심근염은 우연일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습니다.
5월 24일 월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누적 확진 3,389만 6,660명, 신규 확진 13,541명, 누적 사망 60만 4,087명, 신규 사망자 수는 228명이며 지금까지 완치된 사람은 2,750만 2,255명입니다. 일리노이주 누적 확진 137만 6,441명, 신규 확진 933명, 누적 사망 22,633명, 하루 새 신규 사망자 수는 10명을 가리켰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는 현재까지 성인 거주자의 65%가 최소 1회 백신 접종을 마쳤고 48%가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했습니다. 일리노이주의 지난 일주일간 코로나19 양성 판정률은 2.2%, 쿡카운티는 3.5%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코로나19 데이터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 토탈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24.5와 MCTV 24.6 방송은 공중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는 224-283-8200번입니다.